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최근 미한군 당국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가 28일 공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위성사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남쪽 입구 주변에서 차량 통행 등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올해 3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남쪽 입구 주변 철거된 건물 부지에 통나무와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습도 새로 발견됐으며 차량과 인원의 움직임도 관측됐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반 동안 유엔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과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통나무를 시설물 건축과 갱도 굴착 등에 사용한 만큼 북한이 갱도 복원을 결정했다면 인근에 통나무나 목재들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3월 4일과 16일, 23일에 촬영된 또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남쪽 입구 주변에서 발굴 흔적과 건축, 개조 활동의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남쪽 입구 주변에 반파된 건물 지붕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수리된 흔적과 새 건물 건축 현장 모습이 확인됐고 그 옆에 방수포로 덮인 사각형 구조의 물체도 새로 발견됐다며 이 물체는 지난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전까지 1, 2번 갱도 굴착 관련 건물이 있던 곳에 있었던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건물과 방수포로 덮인 물체는 3번 갱도 남쪽에 2차 입구를 만들기 위한 굴착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핵실험장의 남쪽 지원시설 주변에서도 눈이 제거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이들 시설이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미한 군 당국의 평가와도 일치합니다. 지난 28일 한국 군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원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미 3번 갱도의 입구부터 약 100m가량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속도라면 한 달 정도면 갱도의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북한이 단기간 내 갱도를 복원하기 위해 새 진입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해 남쪽 입구 복원에 속도를 내는 징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한 북한이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소형 핵탄두 개발 실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소형 저위력 핵탄두 개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처음 시험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을 활용하고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 핵 기폭 장치가 필수적이며 이런 소형 장치를 통해 다탄두 미사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latest test was something else, it was this big bang in 2017. But actually the first 5 tests are the ones which probably are to do with the fission weapon. And they are the ones he wants to militarize, I think.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으로 폭발력을 높여온 것에 주목하면서 6차 핵실험 때와 같은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고위력 실험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said that they're working on thermonuclear weapons, so thermonuclear devices. And it could very well be that they want to conduct some additional testing related to thermonuclear development.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ICBM 시험 재개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미러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서 더욱더 방해꾼이 될 것이며 북한도 핵실험 등 주요 도발에 앞서 이런 상황을 셈법에 넣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ort of the automatic response would be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either condemnatory statement or resolution or stronger enforcement of sanctions. But what we've seen with the recent Hwasong 17 component testing earlier this year and the recent ICBM test is that China and Russia are going to be more obstructionist. 국무부에서 비확산 정책 담당 국장을 지낸 샤런 스콰소니 조지 워싱턴대 연구교수는 북한이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용인지 또 병력이 아니라 도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실험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복구 준비는 기술적 능력 추구보다는 정치적인 압박 강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이 밝혔습니다. 제임스 제라드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은 29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 MDAA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든 이번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근래 어떤 조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은 징조라고 밝혔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ICBM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영내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의 계속된 무기 활동 지속은 대북 경제 제재 부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정해진 규정과 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와 다른 수치가 배럴 단위로 지속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보리 대북 유류 보고 체계에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개한 월별 대북 유류 공급량입니다. 이 자료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류 제품을 북한에 공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최근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이들 제품이 윤활유와 아스팔트인 석유 역청 등으로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정제유 공급량은 1월과 2월 각각 1299.16톤과 755.65톤으로 총 2054.81톤인데 이는 중국 해관총서에 나타난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석유 역청 등의 대북 수출량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실제 연료용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연료로 취급하며 배럴로 환산하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올해 1, 2월 정제유 공급량 2054.81톤에 휘발유에 적용되는 1톤당 8.3의 환산율을 적용해 중국의 공급량을 17,116.568배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석유 역청 등 잔존유에 적용하는 환산율 1톤당 6.35가 적용됐어야 맞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이처럼 잘못된 수치가 계산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각 유류 제품을 구분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의 관련 질의에 중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 수치는 각기 다른 정제유 제품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단순히 톤 단위로 된 월별 대북 정제유 총량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총량 보고 방식은 아마도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제품이 북한에 수출되었는지 알아야만 제대로 된 환산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보고 내용에는 해당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 생략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합법적인 유류 운송에 관여한 회사나 선박 등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즉 6개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이달 중순 한꺼번에 제출해 전달의 공급량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기업 ZTE에 대해 미국 정부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루비오 의원은 지난 28일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과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감독 기간을 종료하라고 판결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ZTE가 이란과 북한에 민감한 미국 기술을 보내려고 공모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서 비롯된 보호 관찰이 ZTE에 계속되는 확실한 범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종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상무부가 향후 ZTE에 대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조치에는 ZTE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하거나 잠재적인 형사 또 민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ZTE는 앞서 지난 2017년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 등을 대거 구입한 뒤 이를 이란에 수출하고 북한에도 휴대전화를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현금 유통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물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돈표를 찍어내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북한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의 외부 원자재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으로 북한 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현금 유통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현금 유통 정상화 목적으로 화폐 유통량을 늘릴 경우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 대신 돈표를 찍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북한이 실제 현금 유통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돈표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돈표에 대한 신뢰가 악화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